자, 안녕하십니까. 박동영입니다. 저번에 캐스트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 댓글을 좀 보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빡세게 하루에 열 몇 시간씩 할 수 있었냐라는 글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캐스트를 선생님 고등학교 후배들도 봐요. 선생님이 전주의 S모 고등학교 출신인데, 거기에 아직 저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이렇게 저를 맡아서 지도를 해주셨었던 은사님들이 아직도 계셔요. 그 분 중에서 어떤 분은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고 교감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제가 현역 때 고3 때 저희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수업을 받았던. 그래서 저는 이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후배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특강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모의고사 210에서 220점대에서 시작을 해서 390점대까지 평균 점수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 이게 390점대가요. 전 과목에서 한 과목이라도 두 개 틀리면 어려운 점수잖아. 근데 여기까지 치고 올라갈 때까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학생분들이 대부분은 이게 말이 되냐. 원래 처음부터 공부를 엄청 잘했거나 재능이 있었거나 아무튼 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선생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건 해명 같은 건 아니에요. 막 지금 내 실력이나 성적이 너무 부족해 보여가지고 내가 꿈을 꾸지 못하거나 뭔가 주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나 희망을 좀 주고 싶어. 내가 이게 옛날에 어땠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이 무렵에요.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한 과목 되게 잘했어. 그러니까 뭔 과목을 잘했냐면 국어가 진짜 선생님은 셌어요. 그러니까 국어가 왜 셌냐면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데 살았냐면 우리 동네에 옆집이 초가집이었어. 옆집이 초가집이라고. 그리고 마을 앞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깔리고 제가 완전 꼬맹이 때 거기서 이제 가로등이 생기는 그 공사 막 시멘트도 아니고 시멘트죠. 시멘트로 해가지고 신장로가 생기는 거를 어릴 때 봤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흙길이었어요. 마을 어른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농번기 때 품앗이 하시면서요. 동네 사람들 다 나가. 이 옆 A집, B집, C집 해가지고 순서대로 가면서요. 이 노인분들께서 어르신들이 쭉 일렬로 서가지고 손으로 모내기를 하는. 소들이 바깔고. 근데 이제 제가 좀 크면서 이제 그게 다 기계로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어릴 때 봤어. 그러면은 꼬맹이 때요. 이렇게 막 뛰어가가지고 완전 꼬맹이 때니까 할머니나 동네 할아버지들한테 거기 가서 노래도 부르고 까불어요. 그러면 그 보름달빵이라는 거하고 우유라는 거를 받아. 색거리로 해가지고 간식으로 나온 거를 몇 개씩 더 사니까 그거를 주시면 그걸 먹고 그렇게 신났던 기억이 지금도 나.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완전 깡촌에서 살았어. 근데 완전 깡촌에서 살다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쯤에 선생님이 전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완전 다른 세상인 거야. 이거 진짜 도시잖아. 그래도 지역 도시니까. 전라북도 도청이 있는 도청 소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동네 친구들이 이제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마다 다 또래 집단이 있고 내가 지금에는 MBTI가 이성향 대문자 2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I였거든. 완전히 극소심 I다 보니까 할 게 없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그래서 1학년 때부터요. 학교 끝나고 숙제하고 집에 오면은 밤에 잠들기 전까지 뭐만 했냐면 책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재밌는 게 동화책, 소설책 해가지고 책을 동서양, 한국, 고전 할 것 없이 수천 권을 본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취미가 돼버렸어. 중학교 때도 그래서 특별활동을 도서관 사서일을 나는 맡아서 할 정도로 책 읽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모의고사 보면 그냥 띡 읽으면 그냥 띡 답이 빡!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항상 국어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거의 한 90점대 중후반이 그냥 별로 노력을 안 해도 항상 나왔었어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한 지문당 거의 5분 컷이었지. 왜냐하면 다 아는 작품이었거든. 나는 그거를 그래서 어떤 소설이 나오면 나는 그 작가의 전집을 이미 다 읽은 상태거든. 근데 거기서 소설이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봐. 내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한국 근대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 작가분들 전집 있잖아요. 50권짜리 여기서부터 쫙 여기까지. 지금 막 소설 문학 그 문제로 나오는 그 50권을 독파했어요. 고등학교 때. 원본을. 그리고 고전 산문 같은 것도 그때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최대한 구할 수 있는 원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땡땡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 걸 읽었다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면 구운몽이다 하면 그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전체 스토리를 다 읽어가지고 다 알아. 근데 그 상태로 문학 시험을 보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완전히 문제를 유린했습니다. 문제를 발로 툭툭 차면서 어이 그냥 재주 좀 부렸네 까부네 이렇게 하면서 어이씨 하면서 정답 내놔 하면서 예 그렇게 유린을 했어 문제를. 문제들 국어는 굉장히 쉽게 풀었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수학을 선행이나 과외 같은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수학이랑 영어를.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는 어찌어찌 학교 수업 잘 따라가면은 내신 시험 보는 게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1학년 오니까 이게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이었는데 고1 수학이 안 돼 있었어요. 고1 수학이 집합과 명제까지 딱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커리큘럼으로 제일 앞에 나온 고1 수학이었거든.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은 완전 제로 베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수학의 정석 책에 한쪽을 보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어.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공부를 하면 진짜로 12쪽을 보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6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자투리 시간 다 때려봐가지고 12쪽. 그러다 머리가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영어 단어 외우면서. 그래서 12쪽. 하루 종일. 그리고 연습 문제를 못 풀어. 연습 문제 20개 중에서 19개를 해답을 보고 이해하는데 급급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면 담임선생님한테 갖고 물어봤어. 그 당시에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시자 수학선생님인 우리 손땡땡 은사님. 예, 전주 신흥고등학교. 학교 이름 얘기해도 뭐 크게 상관없죠. 예, 근데 그분께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선생님, x가 실수라고 할 때 x의 제곱은 왜 0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교무실에 갖고 와서 이걸 물어봤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여름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실수는 양수나 0이나 음수로 나눌 수 있는데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 0을 제곱하면 0,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 그래서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단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는 걸 보고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야, 진짜 이게 명쾌하다. 진짜 훌륭하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 그 수준이었다니까. 여기서 시작했어. 진짜로. 영어도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영어 단어 일단 탁 치는 대로 외웠어요. 하루에 새 단어 50개, 외웠던 단어 복습 200개. 이때부터 그냥 꾸준히 했어. 그냥 내가 독해는 못해도 근데 암기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나오는 문장들 있잖아요. 해석 애매한 거를 그냥 탁 치는 대로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다가 답답해서 문법책 하나를 샀는데 문법책이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했냐? 문법책의 예문을 독해 방법이랑 같이 외웠어요. 문법 법칙은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have 플러스 pp가 법칙적으로 뭔진 모르는데 have 플러스 pp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알아. 그래서 예문을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로 다 문법 문장에 그 예시문을 다 외워버렸더니 그 다음에 독해가 터지더라고. 그렇게 해갖고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수학이랑 영어 기초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시작해서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4, 5등급 애들처럼 똑같이 시작했던 게 맞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공부하는 게 원래부터 의지가 강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야. 울면서 막 수학 문제 풀었다는 얘기를 해줬잖아.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내가 왜 그때 공부를 멈추지 못했냐? 우리 집이 만약에 부잣집이었고 내가 금수저였잖아? 공부 시작도 안 했어. 그냥 허랑방탕. 나는 아마 개망난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성향이 좀 노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서울대 경영 합격하고 경찰대 합격하고 졸업하고 막 했다고 하니까는 와 진짜 완전 찐 모범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그렇게 기억을 안 하셔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오래돼서 기억이 풍화되고 미화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진짜로 진짜 욕먹을 짓도 엄청 많이 하고 공부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집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내가 원하는 정도의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야. 아니, 방법이 없어. 나는 그러면 내가 꿈꾸는 삶 정도는 도저히 바랄 수가 없어. 나는 진짜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거야. 이게 마지막 선택지였던 거예요. 진짜 마지막 방법이었어. 그래서 공부를 선택했던 거야.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살아. 얼마나 다행이야. 여튼 공부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아니야. 그리고 단기간에 성적이 막 올라갔던 것도 항상 공부를 할 때마다 피드백을 철저히 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나의 성적을 올려주는가,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가, 향상감 체크 계속하면서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 뭘 개선할까? 방법을 바꿀까? 책을 바꿀까? 아니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남는 시간은 없을까? 아니면은 뭐는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계속 이 향상감 체크를 하면서 그걸 노트 한 권에다 모았어요. 이 아이디어를 닥치는 대로. 이러한 형식은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공부 방법을 어떻게 바꿔볼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법 강의해드리는 거나 인강에서 하는 교수법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이때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학습법 관련된, 학습 이론 관련된 뭔가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내 스스로한테 실험을 했었어. 생각해보면 학습법 관련된 메타인지가 이 당시에 엄청났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나았지. 그런데 나는 수학 천재나 영어 천재는 아닌데 뭔가 목표가 딱 생기면 그걸 이룰 때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나 계획 세우고 방법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쪽으로는 약간 천재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내가 시작할 때 얘기를 구구절절 오늘 얘기를 왜 해주느냐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면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은 지속, 무엇인가 목표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때 지속을 계속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속을 할 때 일정 강도 이상의 지속이 필요해요. 왜냐? 망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씩 하는 사람은 하는 것보다 까먹는 게 더 많아. 그래서 망각적 요소를 감안하면 지속을 하되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속이 누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누적이 충분히 쌓여버리면 그때는 결과, 변화를 통해서 명확하게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예, 그렇다고 거예요. 선생님이 캐스 한참 열심히 올리다가 여름에 이사랑 뭐 여러 가지 파이널 일정이나 이런 것들 겹쳐가지고 캐스트를 한 달, 두 달 정도 많이 못 올렸죠? 예, 그때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오늘 되게 바쁜 날인데 짬 쪼개가지고 월요일날 올라가라고 영상 올리고 있거든. 여러분들이랑 계속 소통하는 거 이제 지속을 할 거야. 그래서 누적을 시켜야지. 그러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는 게 요즘에 이제 대치해랑 강남 러셀에서 현장 강의 하는데 찾아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선생님 캐스트에서 보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캐스트만이 나의 살 길이구나. 여러분들이 나의 살 길이구나 생각하면서 학생분들한테 성취동기 자극 드리고 난 또 나 나름대로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저번에 직전 영상에는 아직 답글 못 달았는데 내일 촬영 갔다 와서 오후에 일정 비니까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답글 열심히 달아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계속 소통하고 힘들고 공부 방법 어렵고 뭔가 고민 생기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나 Q&A 게시판에 개인적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달면서 진솔한 조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이제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얘기는 뭐 올해 수능이랑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작했던 저도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고 도달된 곳이 그 어렵다고 하는 선생님 사실은 연세대 합격 기록도 있어요. 현역 때는 연세대 합격도 했었고 재수 때 서울대 경영 합격했었고 경찰대도 합격했었고 경찰대 졸업생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속하면서 포기 안 했더니 거기까지 도달했다. 내가 그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건데 오직 나만은 오직은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저만은 가능하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나는 내가 해본 일이니까. 근데 내가 해본 일을 우리 학생
본인이 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지가 명확하다면 최선을 다해봐. 그리고 만약 실패했다면 한 번 정도 재도전 해봐도 좋아요. 그 대신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질 의지만 명확하게 있으면 주변에서 다 인정하고 알아봐주고 도움 줍니다. 근데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히 노력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히 이걸 버려야 돼요. 할 거면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 미치겠다 죽겠다 힘들어서 너무 괴롭다 이런 느낌을 느낄 정도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 다만 밤의 수면 시간은 절대로 너무 많이 줄여서는 안 돼요. 이거 관리해서도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